새정치민주연합이 11년 만에 사무총장직을 전격 폐지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내놓은 1차 혁신안이 어제 중앙위원회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문재인 대표 사퇴론이 또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광주 출신 삼선인 비노계 김동철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문재인 대표가 사퇴하고 친노 패권을 청산해야 한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유성엽 의원도 의견을 보탰습니다. 당대표가 공천권을 쥔 채 사무총장직을 폐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대표부터 권한을 대표부터 권한을 내려놓으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새정치민주연합 안에서 신당파로 분류되는 박주선 의원도 YTN 라디오에서 혁신위의 가장 큰 과제로 문재인 대표의 사퇴를 공개 안건으로 채택하는 일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문 대표는 기존 입장 그대로 흔들림 없이 혁신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 문 대표 당내 갈등 수습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어찌된 일인지 계파 갈등은 더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오늘의 시사 멘토와 함께 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한반도 평화재단 총재시죠. 한아갑 전 민주당 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우선 간단하게 안철수 의원 지금 또 잊어먹었다.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예. 이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위원장인데 어떻게 지금 안철수 의원의 존재감 자꾸 이제 올라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안철수 의원만큼 야당에서는 그런 전문가가 없잖아요.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요즘 보니까 야당에서는 이제 질서가 없더라고요. 질서가 없다. 네, 안철수 위원장이 있으면 그리 통해서 위원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정보를 소화해가지고 무슨 성명이면 성명, 의견이면 의견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철수 의원만 얘기한 게 아니라 당대표도 얘기하고 또 무슨 이 정보의 간사도 얘기하고 말입니다. 각자 그냥 원내대표도 얘기하고. 원내대표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질서가 없더라고요. 예. 그럼 야당이 주장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 완전히 이 한 통로로 한 입으로 똑같은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여러 사람 입을 통해서 나오니까 각자 의견이 나와서 어느 것이 진짜 야당 의견인지 굉장히 혼란스럽더라고요. 예. 근데 대표님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질서가 있게 생기지 못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지금. 점 있죠. 예? 예, 그리고 이런 사태가 이제 벌어진 게 한둘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역사는 과거에 중앙정보부에서 야당을 때려잡는 기구가 있었잖아요. 예. 그런 육국이라고 말이죠. 예. 예, 그리고 그때는 그냥 영장 없이 데려다가 야당도 조지고 반체제 조지고 그런 판입니다. 예. 그런 기억이 우리 내리에 콱 박혀 있어요. 예. 또 지난 대선 때 무슨 이 댓글 달았다 해가지고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근데 왜 우리 국정원이 말입니다. 그런 빌미를 줍니까? 우리가 민주정부라고 선언한 지도 벌써 10년, 20년 그럼요. 됐잖아요. 87년 체제. 예. 근데 왜 그런 짓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왜 빌미를 줘가지고 온통 시끄럽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말입니다. 야당이 주장했던 거 제대로 밝혀져 본 적도 없고 또 여당이 제대로 시원스럽게 그거에 대해서 답을 주어 본 적도 없고 이래 정보부는 무슨 국가 비밀, 국정원은 국가 비밀 기관이라고 보호해야 된다고 이러다가 말이죠. 결국 여야끼리 싸우고 나중에는 엉뚱한 뒤로 흘러가지고 본반이 전도돼서 국민들이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지금 정부 수립한 지도 50년이 넘었고 말이죠. 지금 2차 세계대전 끝난 지도 70년째인데 우리 국가 경영이나 말입니다. 전국 운영에 대한 어떤 틀에 안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권 단위로 5년 단임이기 때문에 5년 정권으로 끝나버려서 국가 모든 정책이 연관성이 없고 말이죠. 이런 정보부도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서 거기 아부하는 이런 식의 엘리트랄까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것이지 국가 장래를 생각해가지고 대통령이 바꿔지든 말든 우리는 여기 목숨 걸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다 이런 게 없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비밀이 선거 때만 되면 정법에서 야당 지지하고 여당 지지하고 이래가지고 이런 이 국정원이 말입니다. 무슨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필요한 기관입니까? 안에서 내부에서 갈라진다 이 말씀.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 내부에서 여당 지지자, 야당 지지자. 그리고 우리가 말입니다. 이
정말 미국을 뽐맞자는 게 아니라 어떤 대학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미국에서 그 연구하다가 국내에서 와달라고 해서 왔는데 한국에 오면은 말입니다. 총장이 바꿔지면 그 연구 책임자가 다 바꿔지더라 이겁니다. 미국은 한 번 하면 20년, 30년 똑같이 해가지고 그 체제로 나가서 결실이 나오는데 한국은 이 책임자가 바꿔져 버리니까 영 자기 취향대로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서 진전이 없다 이거예요. 예. 그래 돈만 들어가지 결실이 없다 이겁니다. 예. 그래 언제까지 우리가 이 비효율적이고 예. 낭비적인 이런 정치나 이 국정 이런 걸 해야 되는지 말이죠. 아하. 이번 이걸 보면서 이건 뭐 도리 없구나. 이제는 국정원이 아니라 이것은 이 국가의 정치를 대통령의 눈치 보고 먼저 앞서가는 그런 국정원이에요. 예.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 그리고 미국 같은 데서 나도 그 말 했어요. 정보기관을 보호하고 예를 들면은 이 미국에서 메어켈 총리나 말입니다. 또 영국 예. 도청한 거 말이죠. 예, 도청했잖아요. 예. 그런데 미국 야당에서 한 번도 왜 했냐고 항의해 본 적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건 국가 이익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정도는 못 된다 하더라도요. 적어도 딱 근거가 나왔을 때 이걸 가지고 왜 이렇게 했냐고 따져야지.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해가지고 따지고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이건 야당이 정보도 없이 말입니다. 정치 쟁점화 하는 그런 것이 되고 여당은 자기네들이 저질러 놓고도 말이죠. 정부나 거기서는 무조건 방어하려고 하고 이런 이 아주 구차한 형평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제 사실 제가 아까 여쭤봤던 것도 예. 지금 야당이 정신이 없어요. 예를 들면은 박주선 저는 그냥 이건 그냥 관객의 입장에서 제가 아주 편안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박주선 의원 같은 경우에 문재인 대표 사퇴 이거는 예. 박주선 의원이 예전부터 저희 방송에 그러니까 저희 라디오 방송에서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했었는데 당 대표 사퇴하는 것이 유일한 혁신이다 이런 입장이고 이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유승엽 의원 같은 경우에 본인이 자체 기관을 해놨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유승엽 의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정치학을 30년 이상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본다면 이건 뭐냐면 지도부와 혁신이 자체를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아, 물론이죠. 예. 그리고 문재인 대표가 그걸 알아야 돼요. 문재인 대표 전에 선거에 패하면은 전부 대표들이 자리를 내놓고 물러났어요. 책임지고. 예. 그런데 자기는 책임지고 물러날 줄 모르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문재인 대표 보고 물러나라고 주장한 사람들은 안 물러날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당신이 이렇게 가면 우리는 같이 할 수 없다. 예. 결국 분단의 명분을 그걸로 축적해 가고 있는 거예요. 난 그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표가 물러나야 된다는 얘기가 회의 때마다 나올 겁니다. 혁신 뭐 떠들지만은. 그리고 이 혁신이라는 것이 기상천외의 무슨 안이 나온 거 아니고 과거에 있었던 안들, 과거에 이 시행했던 그 제도를 다시 복원하는 거. 과거에 열린우리당에서 사무총장제 없앴잖아요. 예. 그랬다가 그거 안 되겠다고 하는,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할이 없어진 게 아니라 그 역할은 그대로 가서 오히려 여러 사람이 나누어 갖는 대신 대표가 임명하니까 대표 권한은 강화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책임질 사람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정당은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가 물러나야 제대로 작동이 된다고 주장하는 건 당연하죠. 그리고 또 이게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왜 그러냐면 갈라질 명분을 축적해 가고 있는데 지금 친노에서는 갈라면 가라 이거예요. 너그 가도 성공 못한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고 있잖아요. 예. 그러기 때문에 이제 대꾸도 안 하고 말입니다. 무시하는 식이요. 대꾸를 안 하는 것이요.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이건 어차피 말입니다. 같은 테두리 내에서 같이 이 정치 활동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대표님, 그렇게 무시당하고, 예? 그러니까, 무시당한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일단 문재인 대표는 대꾸를 안 하고 침묵 모드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신당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그러면, 기분 나빠서 나가야겠다. 지금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예, 그건 이제 그 명분 축적하는 과정인데, 제가 볼 때는요. 예. 정기국회 때 교섭단체 구성해야 될 거예요. 나올 사람들이 최소한 교섭단체 구성해가지고요. 내년 예산투쟁에 있어서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리고요, 이 당을 지키겠다는 사람들은 분열하면 결국 책임져야 될 거 아니냐. 여당하고 대결하는데 갈라지면은 다 참패한다. 누가 그 책임을 질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같이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주고 우리 힘을 합치자 해야 그 설득력이 있는 것이지. 같이 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면서 나가면 우리를 말이여 망치게 하는 거라고 이렇게 하면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인데 문재인 대표 말 듣고 거기서 공천도 못 받고 당하고 있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가서 내가 자유롭게 오히려 이 문재인 대표보다 더 혁신적인 방안 가지고 공천하고 말이죠. 당 운영하고 말이죠. 유권자 상대하고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이 말입니다. 제대로 갈 수 없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겁니다. 지금 이 야당은 기반이 전라도 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문재인을 거부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문재인 대표를. 그리고 지금 생기지도 않는 당이 훨씬 더 지지를 받고 예. 있어요. 그러면 어느 쪽으로 가야 표가 나온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럽니다. 너희들 그거 가가지고 당 만들면 그거 지역당 된다 그래요. 그냥 지역당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은 거기 당선된 사람 빼놓고 중앙에서 호남표가 말입니다. 문재인 대표를 위해서 표 줍니까? 안 줍니다. 예. 그 야당은 호남표 아니면 존립할 수가 없어요. 예. 경상도에도 야당 주류는 호남 사람들이고요. 충청도 그러고 강원도 그러고 뭐 서울은 말할 것도 없고 경기도는 말할 것도 없고 그걸 알아야 돼요. 밑바탕이 완전히 흔들려서 너 아니다 하는데 네. 그거 지킨다고 있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새 출발해가지고 그거 규합해가지고 정치다운 정치를 만들어내야지요. 만약 그렇게 그 생각을 한다라는 것에 출발한다면 말이에요. 예. 이게 지금 호남 분들이 뭐 도처에 흩어져서 살잖아요. 예, 예. 그러면 예를 들면 제가 예. A라는 지역구의 국회의원이에요. 근데 예. 우리 지역구에 이렇게 보니까 호남 분들이 많이 살아요. 예. 그럼 이분도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이론적으로 있죠. 따지면. 예. 그러나 예. 거기서 안 나오고 당선될 수 있다면 그대로 남을 것이고, 예. 그리고요, 이거 인적 자원을 나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건만 되면 옛날 뭐 돈 선거도 아니고 말이죠. 예. 예. 이제는 얼마든지 말입니다. 자유롭게 자기 선전할 그런 여건이 돼 있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국민들은 현재의 야당 제도에 뇌가 난 거예요. 그리고 정치 행태가 만족할 수 없는 행태가 되니까 아이고 이 정치에 관심도 없다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새로운 정당이 나와가지고 국민에 대한 새로운 어프로치를 책임 있게 하고 말이죠. 그리고 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확인시켜 준다면은 저는 반드시 당선되리라고 봅니다. 근데 대표님 지금 일단 이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 정도의 정당을 만들기엔 시간이 상당히 촉박한 것 같아요. 시간 촉박한 게 아니에요. 뜻이 맞으면 하루아침에 20명도 모이고 30명도 모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문제는 그 동기를 어떻게 부여하느냐 그거죠. 지금 야당에서는 혁신이 이거 끝날 때 뭐 어떻게 한다 그러는데 그렇게 머뭇거린 사람들은 하무레처럼 행동 못하고 결국 자기도 죽고 말아요. 예. 아니 그리고 일부에서는 지금 바깥에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가진 정당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대표님도 뭐 잘 아시겠지만 그쪽이 그 동교동 쪽에 계셨던 분들하고 친한 분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데요. 우회 창당, 우회 신당, 그러니까 우회 창당을 한다. 그건 모두 이제 상상해서 그래. 동교동 주류는요 분당을 반대하고 있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처럼 뭉치면 살고 해치면 죽는다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은 이 민주당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이 당명을 차지한 겁니다. 그런데 새천년 민주당을 제가 대표할 때 새천년 띄고 민주당이라고 했거든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당사에다가 신익희 선생, 조병옥 선생, 장면 박사, 박순천 여사, 정일영 선생, 김대중 대통령 이렇게 사진 해가지고 달력도 만들었어요, 내가. 예. 그때 민주당 달력으로. 그래, 신익희 선생이 만드는 이 전통을 우리 민주당이 이어갈 테니까 국민들 우리 민주당을 도와주시오. 그런 의미로 당명을 민주당으로 제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 열린당하고 합치고 뭐 뒤죽박죽 돼가지고 민주당 갖고 가다가 이 민주당이 떨어지니까 재빨리 그걸 등록해가지고 선점했죠. 예, 그러나 민주당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옛날 민주당처럼 그걸 끌고 갈 만한 그런 인적 자원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는 전부 합쳐야 돼요. 합쳐가지고 예, 그리고 당명도 예. 필요하면 민주당 좋죠. 예, 예. 아니 그게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야권의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야당 예. 정치가 좀 달라지려면 야당이 달라져야 돼요. 글쎄요, 야당이 예. 잘 돼야지 정치가 예, 발전하는데 참 지금 이게 잘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